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외국 비용의 사례와 독점적 우위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독점적 우위 이론에 이어 또 다른 대표적인 해외 직접 투자 이론인 내부화 이론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점적 우위 이론에서는 기업이 해외 투자를 할 수 있을 필요 조건에 대해서 주로 설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화 이론에서는 왜 다국적 기업이 해외 투자를 하는지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 시 왜 100% 지분 투자 방식을 선호하는지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부화 이론에 따르면 제품 시장 구조의 불안전성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위 요소의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해서 해외 사업 활동 시에 기업 내부화하는 방식, 즉 100% 단독 지분 출자 방식을 선호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부화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향후 진로 문제입니다. 이 진로 방향은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좋은 회사를 선택하여 입사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본인이 원하는 좋은 조건을 갖춘 회사에 높은 연봉과 본인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게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게 되면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학생들은 취업 조건이 안 좋은 회사에 입사하는 것보다 차라리 작은 개인 가게를 열어 창업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취업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능력을 회사와 고용계약을 통해 외부화한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창업은 자기 능력을 내부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학생들은 자기의 능력 및 잠재력이 상당히 높다고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과소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클수록 노동시장이 불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학생이 창업, 즉 내부화를 시도하는 동기는 시장 불안전성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거래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취직을 위해 구인을 원하는 회사를 찾아야 하고 방문하고 채용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더 유리한 근로 조건을 얻기 위해 쉽지 않은 협상도 해야 합니다. 버클리와 카손, 러그만 등은 내부화의 일반적인 개념을 해외 직접 투자 문제에 도입해서 내부화 이론을 체계화했습니다. 이들은 다국적 기업이 시장의 불안정성에서 오는 비효율적인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화를 시도한다고 주장합니다. 내부화 이론에 대한 주장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특정 기업이 해외 진출 시 기본적으로 외부화 방식인 기술 라이센싱이나 프랜차이징 같은 계약 방식을 택할 수도 있고 또는 내부화 방식인 100% 지분 출자나 직영점 운영 등의 직접 투자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 방식이란 기술 등의 기업 특유의 자산을 현지의 외부 파트너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기업 간 거래 또는 시장 거래 방식을 의미합니다. 반면 내부화 방식은 기업의 고유 자산을 본사와 현지 출자법인 간의 기업 내 거래 방식을 의미합니다. 둘째, 기업이 기업 특유의 자산을 해외 이전 시 자연적 혹은 인위적 시장 불안정성 때문에 시장 거래 또는 계약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시장 불안정성으로 다국적 기업이 이전하려는 기업 특유의 자산을 구매하려는 기업과
판매하려는 기업 간의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에 적정가치 산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매하려는 현지 기업의 입장에서는 대부분 가치를 낮게 산정하려는 경향이 있고, 판매하려는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는 가치를 높게 산정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표준화된 기술일수록 시장의 불안정성은 크게 줄어드나, 첨단 기술 제품이나 고기능 신제품일수록 그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만큼 시장 불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시장 불안정성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 불안정성 요인은 표와 같이 산업 특유 요인, 지역 특유 요인, 국가 특유 요인, 기업 특유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구체적인 예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시장 불안정성이 높을 때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속성상 당연히 외부화 방식 대신 내부화 방식을 택함으로써 시장 불안정성 문제를 극복하려고 할 것입니다. 즉, 라이센싱 방식보다는 100% 지분 출자 형태의 직접 투자 방식을 선호하게 됩니다. 버클리와 카소는 내부화의 이익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이 더 쉽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내부화의 이익과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 불안정성 이외에 내부화의 또 다른 이유로 외부화 전략 선택 시 발생하는 거래 비용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에 진출하고 있는 프랑스 글로벌 화장품 업체인 로레알사는 1980년 국내 화장품 회사와 라이센싱 계약을 통해 처음 한국에 진출했습니다. 이후 한국 시장에 대한 진입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내 기존 화장품 업체와 계속해서 라이센싱 계약을 통해서 한국 시장에서 활동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거래 비용이란 로레알사와 국내 업체 간 라이센싱 조건에 대한 협상의 어려움, 그리고 상대방이 계약 조건대로 잘 이행하는지에 대한 사후적인 감시 비용과 노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용이 높다면 라이센싱 형태보다는 현재 로레알 코리아 회사의 형태처럼 로레알 본사는 100% 지분 투자 형태를 선호할 것입니다. 거래 파트너의 기회주의적 행위는 또 다른 내부화의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거래 비용 이론에 따르면 거래를 외부화할 경우 기업이나 사람들은 기회주의적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로레알사의 지식자산인 고급 화장품 생산 및 판매 노하우를 국내 업체에 이전 시 로레알 입장에서 보면 당장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없으나 노하우 이전에 내재한 위험은 적지 않습니다. 수년 후에 만약 국내 제휴업체가 로레알사의 선진 기술 영업 노하우를 완전히 터득하면서 로레알사와 갑자기 결별을 선언하고 독자적인 운영을 한다면 로레알사로서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로레알사가 경쟁 우위로 여기고 있는 노화 방지나 주름 억제, 보습 등 독특한 효능을 지닌 화장품 생산 기법, 마케팅 전략 등의 지식 자산은 이미 다른 회사가 소유하게 됨으로써 그 가치가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표적인 해외 직접 투자 이론 중 하나인 내부화 이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앞서 살펴본 독점적 우위 이론과 내부화 이론의 토대 위에서 생산 입지 이론을 절충하여 통합한 절충 이론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